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인문학 토크, 영화는 평화다. 진행의 주혜경입니다. 영화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담는 세상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이 세상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의 영화 이야기를 통해 남북 통합 문화란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또 함께 소통하는 법, 함께 화합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영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훑어주실 분이고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영화과 출신, 그리고 간첩 리처진과 아나키스트 조감독을 거치면서 데뷔작 닮아야 놀자로 그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영화 감독 박철관님. 박철관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관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맛깔나는 연기로 사랑받는 연기파 배우분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1995년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로 데뷔를 하셨고, 황산벌, 범죄의 재구성, 닮아야 놀자, 닮아야 서울 가자, 평양성 등등등 스크린은 물론이고 안방 극장까지도 휘어잡으신 그런 분입니다. 배우 이문식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재밌게 영화 얘기하고 또 위쪽에 있는 북한의 영화 얘기도 하고 남쪽에 있는 영화 얘기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이분은 2016년에 북한을 떠나서 2018년에 남한으로 오셨고요.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현재는 추계예술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차세대 배우 김주원 씨 소개해드립니다. 분 분들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내가 볼 때 나 스스로 배우 이문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배우인가를 평가해 보신다면? 그 어렸을 때 제가 귀가 얇아서 괜히 남의 말을 잘 믿어서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역할이 양아치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그렇게 꿰고 나니까 계속 비슷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자랐던, 그러니까 저는 뭐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속에서 잡초처럼 컸던 그게 자양분이 돼서 제가 만약에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문식이라는 자양분은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양분이 거기 있어서 그런 생활적인 연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감초 배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흔한 말일 수 있고 좀 평범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초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사람이면 난 믿고 봐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문식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건 또 누가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의 얼굴.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왕 역할은 못 해봤습니다. 아. 언젠간 할 겁니다. 왕. 그러면 이쯤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문식 씨는 왕 역할이 어울릴까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질문을 피해 가세요? 답변하세요. 어떠신가요? 뭐 이문식 배우는 뭐 어떤 역할을 맡기더라도 잘할 수 감독님, 있는 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할 수 주세요. 있는 연기자이잖아요. 감독님이시니까 할수 만약에 있죠. 사극을 할 때 왕이 필요하다, 저 쓰실 거예요? 당연히 쓰죠. 어. 근데 약간 똘끼 있는 왕. 똘끼 있는 왕. 돌기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어질고 이런 품성이 좋으신 절대 안 분은 되지 그거는. 절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하루 살다가 병으로 죽거나. 아니 그 정도로 뭐. 짧게 나오시면 안 되는 배우니까. 예. 솔직히 답해주세요. 자, 고민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왕 합니다, 왕. 괜한 고민해 질문이죠. 보겠습니다. 집도 제가 왕심리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당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철관 감독님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요. 사실 감독들이 촬영을 하지 않을 때 생활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고3처럼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합니다.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또한 뭐 소재를 찾거나 뭐 그런 것 중에 뭐 여행 다닌 것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들은 삶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치관이라든가
어떠세요? 뭐 다른 건 전혀 없고 뭐다 똑같죠. 근데 이제 뭐 특이한 거는 이제 사람들 관찰하는 게 취미인 것, 뭐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촬영할 때 이제 그러한 재밌는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촬영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럽니다. 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엿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는 영화 감독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연출가가 꿈이셨어요? 아, 궁금하네, 진짜. 예. 처음에는 이제 전공을 TV 방송 쪽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사진 수업을 듣게 됐고 이제 암실에서 이제 사진을 현상하면서 이 필름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이제 영화를 전공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아무도 이제 필름을 쓰지 않고 다 디지털로 찍고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 필름에 매료되었죠, 완전히. 그래서 영화를 하기 시작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그동안에 기획한 작품이나 아니면 앞으로 기획할 작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감독님 만나면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역할은 이 배우가 해야 돼 하고 딱 정해놓고 시작한 작품들도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이제 하고 싶은 배우들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1안, 2안, 3안까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죠. 1안이 안 되면 2안까지, 2안이 안 되면 3안까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문식 씨와 만나게 된 그 영화가 닮아야 놀자잖아요. 네. 그럼 그 영화에서도 이 역할은 이문식이다. 네.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아, 진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머리까지 깎았어야 되니까 다른 역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쓰신 거잖아요, 네. 감독님. 그런 건 아니고 이문식 선배님은 이제 제가 그 역할을 찾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대학로에서 마주쳤고 저는 사실 보는 기억 순간, 못해요. 네, 보는 순간 바로 결정을 했어요. 왜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해야 된다는 생각. 운명이네. 예, 운명적으로. 참고로 그때 당시 제가 연극하고 있어가지고 포스터 붙이고 전담 뿌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남루한 상태였었어요. 수염도 잘 못 갖고 막 배고프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럼 뭐가 감독님한테 어필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왠지 그 이문식 선배 그 당시의 눈빛이 나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그 애절한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은데. 리얼리? 예. 자, 두 분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이제 주원 씨 얘기도 좀 해볼게요. 2016년에 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그럼 지금 2년 차, 3년 차? 2년 7개월 되셨군요. 근데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오셨다고. 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원래 군을 이제 군복무를 6년을 하고 GMG에서 3년, 공군에서 3년, 이제 군복무를 6년을 하고 제대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이제 사고에 부딪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많은 빚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중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국 대방이 중국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거처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가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언어가 다른데 내가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냐 하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같다고. 대한민국이 외국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언어가 이제 같이 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나라가 또 있었네, 남조선을 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가겠다라는 결심을 내리고 이제 중국의 제일 끝에까지 딱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알아차린 거죠. 내가 가는 곳이 남조선이었구나.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을 몰랐군요.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를 왔고 그때는 신분도 없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나의 2의 인생이로구나 생각하고 이제 결심하는 거 같아요. 네. 북에서 그러면은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곳이 남한이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태어나서부터 남조선이라고만 배워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전혀 이제 배워주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또한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제가 한국 영화를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못 봤겠죠. 국경 연선을 접하고 있는 쪽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USB에 담아서 들어가는 한국 드라마나 팝송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들은 이제 남조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태국기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 연선을 접하고 있지는 않았고 아직 아버지가 한때 더 고위직에 있어가지고 한국 영화를 못 본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봐요. 그러면은 뮤지컬을 지금 전공을 하고 계세요. 네. 뮤지컬 배우가 꿈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북한에서도 송악을 좀 했었고 성악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내가 사실 도전의 꿈은 많이 꾸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거 나가기 전에 원래 그 다른 데가 또 있잖아요. 이제 전국 노래자랑 네, 그쪽에도 사실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노래를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네.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배울 때 이제 발성법이 아직 주체 발성법이라고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깨버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모시기 힘든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연기도 좋고 아니면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선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노래를요. 근데 아주 뮤지컬 쪽은 잘 모르기는 한데 좀 미스 트롯 쪽 편의 노래로 네, 뭐 아무거나 해.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무반주로. 내 손에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여기까지 오. 마지막까지 가려면 좀 감독님도 하나 해야죠. 감독님도 하나 해야지. 아니 지금 어렵게 노래 들었는데. 잘 들었어요, 저 진짜로.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이문식 씨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친근한 느낌이긴 했지만 감독님한테 굉장히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사석에서도 쭉 만남을 이어오신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오래됐죠 감독님? 네, 오래됐죠. 어느 정도 됐죠?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 오래된 게. 뭐 벌써 만난 지가 한 20년이 훌쩍 넘죠. 그렇죠. 한 25년? 리처치 컨셉 리처치 때 만났으니까. 98년이니까 한 25년 됐나요? 그때는 탱탱했죠 둘 다. 예. 그렇죠, 젊으셨죠. 자, 뭐 그때는 뭐 예. 그때는 저희가 돌을 씹어 먹었어요 돌을. 그럴 나이였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이문식 배우님은 어떤 배우셨어요? 가리고. 뭐 다들 뭐 잘 아시지만은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감독님만 압니다. 또, 예. 그리고 또 무지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예,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성실한 배우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네. 거의 30년 직인데도 인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벌써 다 파악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시니까. 굉장히 해석을 잘했지. 그러면 이문식 배우님께 박철관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 감독님 진중하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확실하니까 음. 현장에서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감독님 앞에서 많이 까부는 이유도 감독님이 어느 날 탁 폼 잡으면 깽 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뭐 말 떠들고 막 해도 감독님이 어느 순간 눈빛 쫙 하면은 깽 이럴 수 있는 그 내공을 갖고 있죠. 그 세월 동안 관계가 많이 변했죠? 처음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문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 때는 이제 막 신인이었던 단계였으니까 그렇죠. 눈도 못 맞추죠. 하늘 같은 감독님이셨구나.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은 네. 네. 그래서 뭐 억울하세요? 그때 저 감독님 처음 뵀던 게 달마야 놀자. 이제 본격적으로 뵀던 건 달마야 놀자인데 그렇죠. 그때 제가 연극하면서 연봉 한 2, 300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달에 한 15만 원씩 받아가면서 활동할 연봉이 때 300. 영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먹여주지, 재워주지, 찍어주지, 또 개런티까지. 그래서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오디션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걸 이루는 게 달마야 놀자예요. 그래서 뭐 스님 교육 받으러 다니면서 3개월 동안 머리 깎고 수행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거기에 아주
멋진 감독님이 이 박철원 감독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눈도 못 쳐다보고. 감히 눈을 쳐다보고 있나요? 그리고 눈이 좀 조그만하셔서 잘 안 보여요.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또 그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많이 스스럼 없이 많이 대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감독님이 딱 내공을 쫙 보여주면 바로 또 깨갱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석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의 그런 친근함이 더 보이는 것 같고 보기도 좋아요. 원사이드예요, 원사이드. 감독님 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친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요, 긴장 안 했어요. 그런 걸로.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또 주원 씨까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니까요. 닮아야 놀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하이 닮아, 영어로 하면 하이 닮아입니다. 2001년 작품이고 20년이 됐는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다시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을 좀 훑어봤거든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네, 내용을 좀 잠깐 훑어주실까요? 네. 이제 닮아야 놀자는 잠깐 짧게 소개시켜드리면요. 그 조직에게 버림받은 이제 박신양 씨가 맡은 역할이죠. 그렇죠. 재규 일당이 이제 숨을 곳을 찾다가 산속 깊은 사찰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왜 절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스님들은 당연히 이놈들이 들어오는 걸 마땅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쫓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찰에 있던 노스님께서 절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 단 이제 스님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규일당과 스님은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쌓였던 감정들이 풀리게 되고 우정도 점점 쌓여지게 되는데 이제 이 재규일당을 배신한 조직원이 이 사찰에 찾아와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제 이때 스님들이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두 집단 간의 화해가 네.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 작품이 코미디거든요.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느와르 같아. 이게 조폭에 들어가서 스님하고 대결하고 배신을 하고 그래서 전 느와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좀 나왔어요. 내가 느와르를 근데 찍었나?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영화에서 맡으신 역할이 대봉 스님이었죠. 그렇죠. 스님. 네, 그 조직폭력배 일당이 절에 가서 우린 여기서 지내야겠다라고 딱 들어갔을 때 최초로 인질로 잡혔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절이 되니까 첫 장면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감독님이. 그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도 그때 사실 닮아야 놀자라는 제목도 그랬고요. 어떻게 이런 소재를 잡았지? 라는 생각?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이런 소재를?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조폭들이 숨어 있을 곳을 찾다가 사찰에 들어가서 눌러앉아 스님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합돼서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코미디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닮아야 놀자라는 어떤 큰 틀이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조폭 집단이 절로 들어가서 스님과 충돌하게 되는 그 큰 틀은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남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졌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니까 그 조직 그 깡패들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뭐 한다? 그럼 아까 감독님 잘 느와르처럼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치해 무슨 깡패들이 스님하고 동거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이전에 많이 종교 영화로 나왔던 불교 쪽으로 나왔던 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제 이런 영화들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한 영화들이 있어서인지 깡패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이걸 코미디로 간다? 그리고 제목이 닮아야 놀자? 아 이건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근데 영화가 흥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370만 그렇죠. 관객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400만이면 네.
지금 거의 뭐 8, 900, 1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1000만 관객인 거나 마찬가지인.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로라는 지금은 정말 유명하신 캐스팅하기 힘들죠. 예, 그런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박신양 씨, 정진영 씨, 박상면 씨, 뭐 이원종 씨, 뭐 굉장히 많았는데 김수로 씨도 있으셨고 이문식 씨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봉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명이었죠. 유승수 씨하고 저하고 무명이었고, 깡패 쪽은 그 아까 박신양 씨, 김수로 씨도 있었고, 박상면 씨도 있었고, 홍경인 씨도 있었고, 맞아요, 홍경 씨. 저희가 강성진. 강성진 씨도 있었고, 맞아요. 그때 당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서 깡패들이 굉장히 이게 화려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스님 쪽으로 따보면 진영이 형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었죠. 정진영 씨는. 그리고 원정이 형도 있었고 뭐 신라의 달밤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 두 스님 문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말싸움하고 그러면 이게 이기질 못해요. 저 깡패 쪽을 사석에서 만나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니네 스님들한테 우리들이 님자를 붙여야 돼 임마. 야 대봉스 이리 와봐. 그래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던 맞아요. 예. 거고, 또 촬영하면서도 저희는 스님이라는 사람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도 상당히 많이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캐릭터에 녹아들어야 되는. 그렇죠. 하지만 저쪽은 뭐 화려하게 놀았죠. 박신영 씨를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정말 맞는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지금 정도 되면 캐스팅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조합을. 그렇죠. 운이 그 굉장히 당시 좋았죠. 이문식 씨가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연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잠수 씬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도 기억에 남아요. 몸이 몸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왜 기억에 남냐면 그게 그 산 꼭대기에서 찍었거든요. 한여름에. 근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계곡물이 무지하게 차요. 굳이 박상면 씨하고 저하고 같이 해병대 이제 같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제 후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잠수 대결 하는데 굳이 거기 올라가서 꼭 그렇게 찍었어야 되는 건지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어떤가요? 꼭 올라갔어야 됐나요? 네. 그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그 이문식 배우님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년 동안 말씀하신 쌓였던. 오늘 많이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독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알죠? 네. 보겠어요 나중에. 사실 북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를 주제로 한 영화라든가. 예, 북에는 이렇게 종교를 주제로 한 이제 그 코미디적인 영화가 없거든요. 예, 북한은 원래 이제 종교를 중시를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한계 국가라서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다 사상적인 영화들이 많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영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주제를 하는데 종교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배타적이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들은 조금 있었죠. 네, 그런 오래전에 이제 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네, 이런 쪽의 영화는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뭐 간첩들을 다루는 나만의 간첩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대신 그 사람들이 피신해 가는 것이 이제 교회 쪽에 안 좋은 이미지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으로 쪽으로 만드는 있네요. 그런 영화들이 그렇군요. 예, 이문식 배우님 역시.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딱 얼굴을 본 순간부터 제일 많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절로 나왔던 게 제가 웃긴가요? 예. 저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웃긴 건 아니고 이제 영화에서 웃기지도 못해요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너무나도 이제 생동하게 딱 떠올라가지고 어떤 장면? 달마야 서울 가자에서 네. 이제 그 재밌었죠. 그 복권 300억짜리를 세상에 로또. 구매를 하고 찍었으면 이제 그걸 사야 되잖아요. 기계에 넣고. 그걸 안 뽑고 이제 단신으로 이제 막 얘기를 막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무건수행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표현을 네. 못하고 막 사람 끄집어 넣고 물건 끄집어 넣고 막 복권 1등 당첨됐다고.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니 너무 막 이제 하는 거. 재미있게 봤거든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연기가 아쉬웠던 오. 부분이 있었다. 네,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게 긴장되네 이거. 네, 이제 그 가서 300억을 받았으면은 그때 당시 처했던 이제 막 그 조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막 네, 조를 찾아야 되는 그 그런 내용상으로 상황인데 아쉬웠다고. 300억을 받았으면은 다 진짜 무난하게 다 넘어갔을 건데
예, 그건 넘어가지 못하고 300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제일 아쉬웠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문식 배우님은 지금 연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죠, 굉장히 깜짝 놀랐죠. 긴장하셨는데, 그렇죠. 정확하네요. 예. 근데 내용상으로 저를 찾았어야 네. 되는데 그걸 못 찾은 게 저를 아쉬웠다. 찾았어야 되는데 못 그런 얘기는 찾고.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닮아야 놀자를 기획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꼭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아, 하시던데. 메시지. 메시지. 네. 사실은 메시지라기보다도 이제 뭐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조금만 여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네. 뭐 그런 여운은 결국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이지만은 서로 같은 마음, 서로 그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이 그런 인간이다. 여기 주제하고도 많이 그런 일맥상통하고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달마의 놀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음. 사실 뭐 이렇게 남과 북의 또 소통 문제도 생각했었던 거예요, 감독님? 뭐 그 당시 때는 생각을 안 했고 오늘 여기 이제 오셔서 이문식 씨가 얘기하시니까 또 남북 문제하고 연관이 그렇죠. 서로 대립하고 예.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던. 네, 연관이 지어지네요. 저희 프로그램이 해안이 있는 거죠. 두 분을 섭외했다는 것은. 닮아야 놀자를 이야기해야 돼. 자, 넘어가고요. 박수 치세요. 이런 좋은 얘기는. 닮아야 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두 분이 진한 우정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사실 두 분의 첫 만남은 간첩 리철진. 그랬죠. 네,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영화 속에 이제 간첩 일절지는 제가 연출한 작품이 아닙니다. 장진 조감독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었고, 사실 장진 감독님께서 와서 영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인연으로 그냥 제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한국의 슈퍼 돼지 유전자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난파된 간첩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난파된 간첩은 이제 남한에 오자마자 택시 강도한테 공작금도 뺏기고, 맞아요. 예. 그랬었죠. 유호성 씨가. 예, 유호성 씨죠. 그리고 또 이제 난파 공장원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 딸이랑 뭐 사랑을 나누질 않나, 뭐 그런 간첩이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슈퍼 돼지 유전자를 얻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남한에서 북한에 돼지를 지원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자신의 주어진 임무가 없어진 게 돼버렸죠. 폐기 처분되는. 폐기 처분되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 간첩 이철진은 자살을 하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 블랙 코미디죠. 블랙 그렇죠. 코미디. 예. 전체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슬프다고 볼 수 있지만 메시지도 담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코믹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유호성 씨가 난파된 간첩 역할을 하셨는데 택시 간도를 만나면서 다 뺏겼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강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제가 주로 하는 게 강도, 양아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보셨겠지만. 워낙 역할을 집중을 잘 하셔서 가장 예. 신분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스님도 상당히 높았고 그나마 그렇지. 제가 왕을 못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맡으셨던 역할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하고 같이 했었던 분들이 이제 정재영 씨, 지금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정재영 씨, 그리고 임원희 씨, 그리고 정규수, 규수형 이렇게 네 명이서 택시 강도를 했고, 그때 당시 장진 감독님과 같이 연극 공연을 했었어요. 매직 타임이라는 연극을. 근데 이제 다른 그 끝나고 다른 작품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진 감독님이 같이 다음에 영화 들어가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간첩 이철진이었죠. 그때는 이제 신하균 씨, 지금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친구가 됐는데 그때는 무명이었죠 다. 그래서 거의 다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첩 이철진이 괜찮았어요. 제 코미디로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남북 간의 그런 걸 소재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좀 코미디로 많이 풀어가지고 재미있게 좀 잘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50만 정도 들었어요. 네. 그때 조 감독님이셨던 박철원 감독님이 그 다음에 달마의 놀자를 찍게 되시면서 순서가 그렇게 됐네요. 이문식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그래서 대봉스님으로 캐스팅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첩 리서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감독님을 만나게 그런 해서. 의미에서. 대단한 감독님,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박철광 감독님을 만나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그 간첩 리서치 영원하라. 그렇답니다, 감독님. 네. 그러면 주원 씨한테 묻고 싶은 게 북에서 군 생활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난파된 간첩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했죠. 굳이 음. 그 슈퍼돼지 정자를 훔치러 여기까지 뭐 왔다는 이 내용보다는 그냥 코미디적으로 재밌게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봤고요. 뭐 굳이 뭐 북한에서 진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리얼리티는 좀 떨어진다. 근데 저도 그래요. 아나운서를 소재로 해서 뭔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거든요. 실제랑 많이 다르면 그런 부분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서 이제 그쪽의 현실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북한에 관한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제가 살아왔던 속에 이제 그런 생활과 많이 비추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 보면은 뭐 북한에 이제 소년단원들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의 얼굴이 담긴 초상화 배지를 이제 달고 나오는. 네, 근데 사실 소년단원들은 배지를 달 수가 없거든요. 소년단 휘장이라는 배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영화에다가 이제 소년단 학생들한테 이제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달고 나오는 걸 이제 연상시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이런 이제 흠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우리는 있겠네.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렇죠. 아닌데 그런 일상적인 게 많이 눈에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온 환경이 서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남한에 계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현실을 영화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왔던 세월들이 있거든요. 간첩 리철진을 보고 어떤 분이 시를 쓰셨는데 이 시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감독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낭독하면 감독님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첩 미철진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저익이 놀랬었다. 간첩도 사람, 더구나 인간적인 면이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 나는 그가 남쪽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걸 보며 더욱 놀랬었다. 간첩도 사람이다. 더더욱 간첩도 연인이다. 우리 동포다. 그의 눈물엔 사랑이 흐르고 그의 피도 붉은 빛깔이다. 잊혀진 간첩, 그가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가려다 춘천 어디쯤 사살된 다음 그의 어린 딸이 울고 있다는 이 터무니없는 영화가 왜 날 울리지? 오늘 밤 내 눈물 빛깔은 붉은 빛깔인가 하얀 빛깔인가? 여기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 그랬던 것 같아요. 이문식 씨나 감독님도 그렇고 박철 감독님도 그렇고 이게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은 붉은 눈물을 흘릴 거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뭔가 피도, 우리랑은 다른 사람. 그렇죠. 피도 빨간 색깔이 아닐 거다. 맞아요. 예. 따뜻함이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방공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아서 옛날 뭐 또리 장군 이런 만화를 보면 그분들 그릴 때 마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빗대서 그런 맞아요. 표현들이 예.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 간첩 리서치도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친구도 사람이었다라는 걸 어떤 친구는 좀 불순할 수도 있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이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같은 동포고 뭐 이런 것들을 던지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죠, 사실. 맞아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짚어볼 텐데 시대에 따라서 북한의 캐릭터나 북한에 관련된 소재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분위기를 가지면서 변화해 왔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주원 씨는 약간 생각에 좀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북한의 모습이 어떠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때요? 뭐 사실 다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다 이해는 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서로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대한민국은 늘 족대 국가로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받은 교육이 다르니까
좀 뭐 한국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진짜 뭐 피도 없는 예,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을 거고 저희들도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북한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피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굳이 진짜 닭긴 속에서 세계를 보고 눈을 뜨게 되니까 예, 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예, 그들도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그들도 사랑할 줄 알고 진짜 뭐 마음도 곱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건데. 네, 예. 6.25 전쟁 이후 진짜 가슴 아프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근데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가 알던 세계하고 다르게 이 남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동네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다. 저는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나다니면 이제 강의 활동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 접촉을 하는데 예, 그 사람들 보면서 다 같은 우리 한민족이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이 6.25 전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아직도 현재 6.25 전쟁 이후에 외상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내상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가 되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고 이제 영화의 한 연출에도 이제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속에서 자라난 이제 언어와 방식, 생활의 문화 방식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예, 이런 내용의 영화들도 진짜 많이 재밌을 것 같고. 감독님, 배우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그런 북한의 모습들을 보고 저렇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북한에 계셨던 분들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좀 잘못됐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볼 텐데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이 시처럼 북한 사람들도 영화를 좋아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렇죠.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를 많이 즐겨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진짜 새로 나온 영화들 예, 요즘에는 또 한류의 열풍이 이제 북한에서는 진짜 첫째로 이제 손꼽힐 정도로 한류가 뭐 북한뿐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단지 한 번 이제 한국의 영화를 잘못 봐오면은 온 가족이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제 찾아보는 그런 영화 중에 한 가지거든요. 사실 북한 사람들도 영화를 많이 즐겨보긴 합니다. 단지 이제 종기가 24시간 보장이 안 되니까. 전기가. 네. 이제 영화를 한번 보는데 진짜 초집중을 해서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진짜 많이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는 거예요? 남한처럼? 북한에는 이제 한국처럼 뭐 CGV 뭐 이런 영화관들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정해준 대로 문화예술관, 네, 문화회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영화를 하는데 뭐 북한 당국에서 영화를 하나를 만들었다면은 먼저 그 영화에 들어간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영화관들에서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방송으로 이제 싸서 이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하죠. 티켓을 사서 보는 거죠. 한국이랑 네. 마찬가지. 네, 한국이나 마찬가지 티켓을 다 구매해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방식. 얼마나 한국도 해요? 같지 않나요? 얼마나요? 영화 한 편. 영화 한 편에 뭐 북한 돈으로 이제 국정 이제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안매매를 많이 하죠. 뒤에서 이제 뒷돈으로 돈 좀 더 태우고 이제 표를 또 구매하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정 가격으로는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20전, 30전. 그러면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사실 뭐 북한 돈 200원,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탕 하나를 구매할 수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북한 노동 저렴하게 네. 보내요. 싸네, 진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한 달 월급이 3,0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 한국 돈으로 300원이에요. 네, 300원. 네, 3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이면 쌀 500g 정도밖에 살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은 유노동에 무보수를 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될수록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장 쪽이 많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남편들은 나가서 어차피 이제 국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겠지만 대신 이제 아내분들이 나가서 이제 가정의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전선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영화표가 200원, 300원 정도면 사탕 하나도 못 산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땐 싸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월급이 3,000원 정도다. 예,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보는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예.
자, 오늘은 박철관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문식 씨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김주원 씨와 함께 남북한의 영화 이야기를 살짝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기대해 주시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야 되니까. 또 그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평화 인문학 토크, 영화는 평화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